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요. 공휴일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떠한지 잠시 후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건강상담실 시간에는 무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는 동안 젖은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계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때문에 무좀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약 먹을 때 잠깐만 나아지는 듯한 무좀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시티병원 최은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운동하고 삽시다 시간에는요. 신진대사량에 따라서 같은 양의 밥을 먹고도 살이 찌느냐 마느냐가 갈리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신진대사 어떻게 활발히 할 수 있는지 7가지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강상담과 운동상담 계속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5주년 제헌절입니다. 지난 1948년 7월 17일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이죠. 이 오늘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아직도 SNS상에서는 오늘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입장이고요. 재계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공휴일 수가 많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예. 왕조시대와 식민시대를 거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한 뜻깊은 날인데요. 살펴보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흔히 4대절이라고 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있고요. 예. 법률적으로는 여기에다 한글날까지 포함해서 5대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흔히 일반적으로는 노는 날 혹은 이제 달력상 빨간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06년에 식목일이 이 노는 날에서 제외됐고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이 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이 당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된 이유가요.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휴일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좀 서글픕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임금은 낮은 나라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휴식권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행복권이 있습니다. 이걸 휴일 수의 문제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울한 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잘 노는 것이죠. 일만 죽어라고 하라는 것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울합니다. 네. 2005년 3월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당시 열린우리당 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주 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건데요.
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에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학교 안 가면요. 왜 안 가냐고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3.1절에는 유관순 열사 이야기도 듣고 광복절에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예컨대 3.1절에 유관순 열사 얘기도 하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시작된 예. 것이지요. 그리고 더 큰 의미는 그 주휴일처럼 휴식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국민의 권리는 정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왕 국경일로 지정했으면 그 뜻을 살려야 되고요. 국경일이라고 해서 태극기 달기 같은 의무만 강조하고 놀지는 마라. 이거는 국경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불거져서 민주헌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헌절조차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휴일권 보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경일과 이 공휴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주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에서 경총과 안행부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인터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할 수 없이 이 노동계의 입장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공휴일 수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은 맞습니까? 통계가 참 허구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 대선에 임박해가지고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휴일 수만 따지자면 예. 선진국하고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시간과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긴 노동시간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OECD 가맹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1750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2200시간에 육박합니다. 1년에 선진국 노동자들에 비해서 한 달 이상을 더 일하고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터뷰를 왜 거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어라고 일만 시키면요. 진짜 죽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인 이상 예.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예, 일단 지금 노동시간이랑 임금 수준에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공휴일 수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기는 한 거죠. 예. 비슷하죠. 통계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 국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안을 만들어서 안전행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안행위에서 나온 안을 보면 1년에 3일 정도 이제 휴일이 늘어나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네, 올해 2월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예. 그 대체휴일제 문제인데요.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거의 뭐 통과될 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경총을 비롯한 재계에서 반대했고 또 반대의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한 2.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따지면은. 근데 그렇게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32조 원의 추가 비용이 예. 발생한다고 했어요. 재계에서. 근데 네.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서 오히려 관광 서비스 같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서 예.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유신 시대, 새마을운동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무슨 창조 경제를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잘 보장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경제 효과도 있고 국민들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요. 최근 이 휴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하기보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컨대 예. 지난 18대 대선 때 가장 큰 문제, 쟁점이 됐던 것이 죄송합니다. 예. 쟁점이 됐던 것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이 법률에 따르면 투표일에는 공무원은 쉽니다. 예. 투표를 할 수 있죠. 근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반면에 5월 1일 노동절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쉬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그날 놀게 되어 있죠. 예. 이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 보편적 권리인 선거권마저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휴식권에 대해서조차 공무원, 그다음 민간기업 노동자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한심한 것이고요. 예. 휴식권 역시 보편적 권리입니다. 보편적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렇다면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과 이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가운데서 좀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람직한 대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장시간 저임금 문제이지요. 근데 이 문제는 선택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 휴일과 휴식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 예능 프로에서도 보면 힐링 혹은 캠핑 이런 것들이 트렌드지 않습니까? 잘 노는 것이 트렌드가 되는 시대에 일만 죽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휴식이 보장되어야 내수도 진작되고 진짜 국민 행복도 가능합니다. 유신 독재, 개발 독재 시계, 일만 열심히 하라. 이건 너무 가혹하고요.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이 예. 굉장히 절실한 시기가 이 시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자,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오라고 해주십시오. 더. 그렇죠. 그렇죠. 먹고. 그렇죠. 자, 한번 같이 쭉 가볼게요. 자. 더, 잘, 먹고, 그렇죠. 더, 잘, 살기, 위해. 그렇죠.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서리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요, 나온 말 무슨 말인지 들으셨나요, 혹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살기, 예. 네. 제가 다녀온 행사의 주제거든요. 어떤 행사 다녀왔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즘에 날씨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사할 때 보면요. 항상 오늘 또 언제까지 비가 올까, 다음에 언제까지 비가 올까라는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요. 이제 여름 휴가를 슬슬 세울 때인데요. 오늘은 여름 휴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 시내 안에서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서울 시내에서 텐트 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혹시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아무래도 한강 주변에서 많이 네. 하죠. 네. 한강에서 요즘 또 많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대학로입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된 대학로 마로니의 여름 축제인데요. 축제의 테마가 12일 동안 대학로에서 서식하기, 모여라 서식하자입니다. 예, 앞으로 12일 동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예. 어제 오픈 파티가 있었거든요.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팀들의 간단한 공연과 일반 관객이 참여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진행자의 동작에 맞춰서 이 관객들이 오늘의 테마를, 이번 축제 테마를 말했던 거예요. 그게 예.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였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네. 축제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네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여서 네. 서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서식하기에 네. 좀 더 괜찮은 환경이 마련이 됐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먼저 마로니에 축제는요,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로 하면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예. 연극, 젊음의 거리 등 딱 대학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뭐 볼거리도 많다고 하고 젊은이들 많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대학로 하면은 딱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그 대학로의 예술인들이 많이 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축제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게 대학로 마로니에 축제고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 2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2년 동안 축제 기간에 대학로를 다녀간 관객이 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그동안 여느 연극제와 같이 그냥 연극을 보여주는 축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테마를 도입했습니다. 그 바로 테마가 서식인 건가요? 예, 그런데요. 우리들 일상 대부분이 사실 서식이에요.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네.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요. 이렇게 예. 축제도 일상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뭐 축제 가서도 사실 돈 쓰고, 먹고, 자고. 예. 네.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축제로 옮겨온 거죠. 예. 그럼 일단 이 서식의 목적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는 문제를 직접 다이렉트하게 직접 살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무겁고 힘든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경험해 드리고 싶어서 버려진 공간 4곳에 조그만 서식처들을 뼈대를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서식자들이 그 뼈대에 벽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면서 아마 서식자들이 집이라는 게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런 체험이 17일부터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뼈대 안에 들어가서 집을 완성하면서 다른 삶의 형태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먹고 자고 일하고 잠도 여기서 자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식인데요. 예. 이 축제 기간 동안 이 공간에서 서식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모집 조건이 백수이거나 기러기 아빠거나 오갈 곳 없이 무조건 상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디자인하고 싶은 사람 등이 그 조건이었는데요. 예.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4분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성함을 여쭤봤더니 닉네임을 알려주셨거든요. 해피님이라는 분인데요.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들어보시죠.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걸까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 나름대로는 생각이 들어서 닉네임을 해피님이라고 지은 이후부터는 많이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평상시에 제가 해외 배낭여행을 좀 다닙니다. 저한테 아주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나? 별다르다 그럴까? 별스럽다 그럴까? 보통 야외나 이런 텐트 칠 수 있는 곳이 한정된 공간에서 자는 거지만 이거는 건물 안에서 어느 빈 공간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머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에서 이렇게 노숙자가 아닌데 이렇게 하루를 머물러 본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이요. 평상시에도 배낭여행을 좋아하고요. 몽골에서도 텐트 치고 주무신 경험도 많다고 하고 그렇게 네. 익숙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도시에서 캠핑을 듯한 분위기는 이제 새로운 것 같아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아마 축제 마지막 날쯤 가면 예. 뭐 또 새로운 변화를 겪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식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누구나 축제장에 오시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단체로 캠핑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요. 예. 또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이 행사장에 오시면은 특별히 돈 없어도 놀 수 있는 놀거리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뭐 곳곳에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읽을 책도 있고요.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놨고요. 예. 또 토크 콘서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이 필요한 행사도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공연 행사다 보니까 공연값이나 아니면은 뭐 은시처 만들기, 요리 강습회 등 재료값 정도 금액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은 마로니에 여름축제 홈페이지 가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학로 축제이니만큼 사실 공연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밤마다 다양한 공연들 열리는데요. 특히 일반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실험적인 공연이 많다고 해요. 뭐 춤과 노래, 연극 다 같이 합친 그런 새로운 시도도 있고요. 예. 또 관객이 함께 참여하거나 함께 만드는 공연이 있는데요. 오프닝 첫날 어제부터 공연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대학로의 새로운 공연을 기대하며 온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관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학로에서 열리는 축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연극 공연 이외로 이제 밖에서 관객들이랑 참여하는 벽을 허무는 그렇게 다가가는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로에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전 처음에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서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평소 저 공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그 대학로에서 여름 축제를 한다길래 집에서 뭐 어디 바캉스 여행 가는 것보다 한 번쯤 와서 이 공연 문화의 거리에서 한번 대학로 공연 축제 한번 즐겨보고자 왔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공연 형태가 여기 한팩에서 좀 추구하는 게 약간 실험적인 공연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축제에 같이 참여하시면은 그런 공연을 이렇게 묶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신나게 극장에서 놀아보고 싶어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극장에서 충분히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뭐 다양한 축제 현장 많이 가보는데 이번 현장은 다음에 한번 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마로니에 여름 축제 27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저도 근처에 사는데 한번 다녀와 봐야겠습니다.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건강 상담실 시간에는 시티병원의 최은 과장과 함께 무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약 먹을 때만 잠깐 낫는 것 같다가 금세 다시 재발하는 이 무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삽시다 시간에는 같은 양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신진대사 활발히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재혁 트레이너와 함께하겠고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주 아나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청담동 올림픽대로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9살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로등이 도로 위에 넘어져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등촌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5살 유모 씨와 승객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버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서면서 점포와 상가 입구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섰다가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그치겠고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에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40mm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남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게 내부와 노래방 기기 등이 불에 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같은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배수지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잠수구조대 4개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도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요즘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아침부터 젖은 신발 신고 있어야 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때문에 여기저기 무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에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뭐든 물어봐 주세요. CT병원 최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면 되고요. 트위터 YTNR 메트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좀으로 인한 가려움은 참을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무좀은 그 피부 사상균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균이긴 한데 곰팡이균에 의해서 피부가 감염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 사상균이라는 거는 각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케라틴 성분을 녹여서 먹고 사는 그런 균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적으로는 뭐 42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한 11개 정도 종. 그리고 그중에 이제 주로 작용하는 그런 균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포자 상태로 있으면 한 12개월까지도 바깥에서 그냥 혼자서 살아남을 수도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좀 생명력이 질긴 그런 균이죠. 그렇군요. 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람의 피부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발에 생기죠. 네, 발, 머리, 뭐 어디든 사실 생기실 수 있는데 발을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네. 근데 심지어는 그 코수염에도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피부와 이제 그런 문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피부에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디든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발에서 생기는 그 발 백선이 전체 한 30-4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머리나 몸 그리고 콧수염에도 생길 수가 있군요. 예. 도대체 그런데 이 무좀은 어떻게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네, 무좀은 결국 이제 그 곰팡이균에 우리 피부가 이제 닿을 때를 얘기하는데 어른에서 많고 어린이는 이제 드물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뭔가 잘
잘 안 씻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으셔서 물론 이제 개인 위생 중요합니다만 그런 인식과는 달리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생 상태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안 씻어서만 생기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무좀을 일으키는 그 피부 사상균이 제일 살기 좋은 것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수영장 그렇죠. 이런 예. 곳들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서 습기 많고 따뜻한 곳에서 잘 살아남아 있다가 그런 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맨발로 걷게 된다든지 수영장, 목욕탕 이런 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균에 접촉이 되시면 피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감염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여름철에는 장마 때문에 장화 씻는 것 외에도 뭐 수영장이나 라커룸 또 이 목욕탕 무좀에 걸리기 쉬운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장마철의 복병이고요. 이게 환자한테서 떨어져 나온 인설이라고 이렇게 각질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출이 되시는 걸 최대한 자제하시고 습기를 많이 제거하시고 이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이 무좀의 증상은 보통 어떻습니까? 네, 무좀 일단 간지러우시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 보이시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흔하게 보는 게 지간형에서 발가락 사이에 그렇게 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수포로 잡히면서 이렇게 소수포가 생긴 소수포형, 그리고 이제 각화형이라 그래서 아주 딱딱한 그런 각질화가 되는 그런 상태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흔한 건 이제 지간형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모양들로 제일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증상들은 각각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각각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각질화가 되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의 경우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예. 발이 그러면 가렵다라고 하면 이 무좀을 의심해 보면 되는 건가요? 의심은 하셔야 되지만 발이 가렵다고 다 무좀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가 진단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꼭 그 자가 진단에 의해서만 하셔야 될 건 아니고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염색을 해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그런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죠. 네. 오늘은 이 무좀에 대해서 CT병원의 최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먼저 438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발톱 무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 발톱 무좀 완치는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초기에는 발톱이나 손톱까지 가시기 전에 피부에 오셨을 때 잡는 것이 최선이기는 한데요. 이제 발톱 무좀이 되면 바르는 약들이 거의 소용이 없으시거든요. 잘 침투 안 되셔서. 그래서 결국은 드시는 약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3개월에서 뭐 1년 반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그 손발톱에 들어가기 전에 피부에 있을 때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으실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만 현재 나와 있는 약들로는 그래도 조절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258님께서는요. 지금 바르는 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발톱 무좀의 경우 바르는 약을 1년 이상 바르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안 되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약들은 간독성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약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간독성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지는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 발톱을 통해서 그 바르는 약이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손발톱 조직 자체가. 그래서 1년 반을 바르셔도 제가 보기에는 발톱 자체의 것은 완전히 없애기 어려우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의미 없는 약을 계속 쓰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드시는 약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7542님, 양쪽 발바닥 절반이 갈라지고 가렵고 해서 약을 1년 가까이 발라도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각화형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각질형화가 되면 사실은 바르는 약을 가지고 조절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다른 부위로 번져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화형이라는 게 이제 아주 딱딱해지시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긁어내시고 막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 정도 되셨으면
되시면 드시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길어지시기 전에. 그래서 예. 이제 뭐 피부과 병원을 가시면 이제 정확히 진단하시고 약을 잘 적절히 옛날만큼 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는 약으로 잘 조절하시면 없어지실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바르는 약에 치중하기보다는 먹는 약으로 좀 치료를 해보는 예, 것도 그게 좋을 수 있군요. 초기서부터 병행을 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초기에 아주 적을 때는 해보실 수 있지만 먹는 약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501님, 이 엄지 발가락이 디귿자로 말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엄지발가락이 디귿자로 말리신다고요? 예, 피부과에 갔더니 네.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고요. 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약 먹으면 확실히 이 디귿자 발톱 낫는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발톱이요? 예. 지금 이거는 아마도 그 발톱 무좀 상태가 아니실까 하는 것이 하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그로잉 토네일이라 해서 발톱이 그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실 텐데 발톱 무좀이 같이 병에 돼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약은 아마도 무좀약이실 가능성이 좀 있으셔서 그것을 이제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제 발톱 그 살을 파고드는 그런 이제 그 안쪽으로 파고드는 문제시라면 사실은 완전히 해결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그 부위를 이렇게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 큰 수술은 아닌데 그런 수술요법으로 제거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33님, 엄지발톱 양쪽 절반이 하얗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이게 이제 정확한 걸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미 곰팡이가 혹시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렇게 되게 하얗게 변색이 되거나 네,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그러시다면 약을 초기에 잘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르시면 한 3개월 이내에도 조절이 되시거든요. 좀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9384님, 좀 장기간 무좀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걱정을 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일 걱정되시는 건 간독성이시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약들이 뭐 예를 들어 2주 쓰고 뭐 혈액 검사하고 하셨는데 요즘 약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걱정이 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간 검사들을 하셔서 간 기능 수치가 혹시 올라가신다면 뭐 약을 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질문 또 상담 받아봤는데요. CT병원 최은 과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창 꽃 같은 시절,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고 나면 여자는 이름을 잃고 엄마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엄마는 그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 이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쓰러질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장 강인한 존재입니다. 여기 치매에 걸린 엄마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의 치매는 조금 독특합니다. 엄마와 20대 중반의 딸 두 사람이 모두 치매에 걸리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엄마는 딸이 치매에 걸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딸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딸을 너무 사랑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 연극, 명작,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대한민국 운동 프로젝트 운동하고 삽시다.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도권 투데이 2부 건강상담실에 이어서 운동하고 삽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 강습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재혁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과 그 여성분들의 관심사, 그 허벅지 살을 빼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진대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정확히 이 신진대사 어떤 겁니까? 그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기초대사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그 신진대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자, 지난 시간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진 대사량 역시 높이게 된다면 좀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이제 생활하시게 된다는 거고요. 오늘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방법, 자, 이해 쉽게 7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리현상의 반응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건 잘 먹고 또 잘 좀 내보내고 이런 건데요. 정확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7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 근육을 만들기입니다. 그 몸속 근육은 우리가 쉴 때에도 끊임없이 칼로리를 연소시키는데 약 1파운드의 지방은 하루에 약 2칼로리를 소모하는 반면에 1파운드의 근육은 하루에 약 6칼로리를 태운다고 해요. 예. 근육이 많다면 다이어트 효과도 이제 훨씬 커진다는 거고요. 또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되는 거고요. 예. 네, 두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건데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몸은 그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데 신체 내에 조금만 물이 모자라도 신진대사가 뚝 떨어진다고 해요. 자,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성인의 경우 4잔 정도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훨씬 많아진다고 하고요. 예. 자, 세 번째는 간식을 먹는 건데 간식이요? 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예. 그 3시간에서 4시간 한 번씩 간식을 조금씩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아무거나 먹는 군것질이 아닌 통곡물로 만든 스낵이나 과일, 야채 등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과자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좋은 과자를 드시는 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매운 음식을 먹는 건데 한국 사람 하면 매운 음식 빠지면 이제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예, 매운 음식에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이제 화학적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고추 한 스푼을 이제 섭취하면 대사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예. 자,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자주 먹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육 만들기, 물 자주 마시기, 간식 먹기, 또 매운 음식 먹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3가지 어떤 건가요? 네, 그다음 이제 5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건데요. 네.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거 아마 다들 모르셨을 텐데, 자, 따라서 식단에서 탄수화물 식품을 단백질이 많은 살코기 등으로 바꿀 필요도 있고요. 예. 자,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는 살코기를 비롯해 칠면조고기, 생선, 닭고기, 두부, 콩 이런 견과류 등등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찾아 먹는 습관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다음 6번째는 그 블랙 커피와 차를 마시는 이제 로맨틱한 방법이긴 한데, 자, 커피는 적당량을 마시면 짧은 시간 동안 대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예. 녹차와 우롱차도 대사율을 높이는 물질로 알려진 카페인이나 카테킨을 이제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차를 2잔에서 4잔 정도를 이제 마시고 운동을 하면 17%의 칼로리가 더 소모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해요. 예, 마지막 방법 무엇인가요? 네, 자, 마지막은 이제 속성 다이어트는 이제 피해 주시는 거고요. 자,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먹으면서 하는 속성 다이어트는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예. 자,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은 줄지만 대부분이 근육에서 나오는 좋은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결국 몸이 칼로리 연소 능력을 떨어뜨리게 돼서 체중이 급격히 나중에 불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진대사를 높이는 습관 7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리고 여자들의 참 많은 관심사입니다. 허벅지 살 빼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동하고 삽시다에서 초반에 허벅지 살을 빼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 친구들 특히 여자들이, 이 운동법이 힘들다고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안 힘들고서 이쁜 몸을 얻으려면, 이제 벌 받아요. 예. 운동이 힘들다는 분들을 네. 위해 이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예. 자, 첫 번째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다리꼬기. 예. 예, 다리를 꼬는 습관은 몸속 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골반을 뒤틀리게 해주고, 이제 하체의 부종을 키우는 이제 원인이 되고요. 예. 하체가 더 많이 붓게 되면서
뭐 섹시하게 앉으려다가 몇 년 뒤에는 이제 코끼리 다리로 변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다리 꼬는 습관 좀 줄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개운하게 샤워를 했으면 이제 바디 마사지를 해주시는 방법. 자, 샤워 후에 바디 로션을 습관처럼 발라주실 때 예. 살짝 마사지를 추가만 해주시면. 아,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마사지 해주시면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원을 그리듯이 쓸어 올려주시면 예. 얼굴에 여자분도 이제 리프팅 하면서 이제 뭐 스킨 로션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허벅지에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바른 걸음으로 걷기인데 그 자신의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면 허벅지에 그 보기 싫은 근육을 키우는 나쁜 습관이 한둘 쯤은 꼭 있어요. 예. 뭐 거울이나 친구에게 봐달라고 하고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무게를 이동하면서 걷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제 걸음걸이를 바꾸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혁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운동하고 삽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수도권투데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작가 최유미, 진행의 김성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성문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